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을 빼빼로 데이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24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고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의 가래떡 데이도 바로 오늘 11월 11일입니다. 숫자 1처럼 힘차게 일어서자는 뜻을 담은 지체장애인의 날. 보행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행자의 날은 이 사람의 두 다리에서 착안해 오늘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정체불명의 과자 마케팅에 가려져 있던 11월 11일의 의미를 이 다양한 기념일을 통해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시 오늘 제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공항 속보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탐사 K 취재팀이 제주도 내 종합병원 중환자실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 오늘부터 4차례 연속 보도합니다. 이달 초 KBS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제주 여론일기에서 2공항 여론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 화제를 끌었던 KBS 영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7시 오늘 제주에서 방송된 제2공항 반대 서울 집회 뉴스는 단식 중인 박찬식 비상도민회 상황실장의 목소리로 천주교 기도회 등 농성 현장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8,8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450명 이상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화는 단절된 채 극한 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2공항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찬반을 떠나 안타까움이 앞서는 영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시사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제2공항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 항공 관련 용어가 쏟아지는데요. 오늘은 기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ICAO와 FA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카오, 즉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곳으로 1947년 발족된 유엔 전문기구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1952년에 가입했습니다. FAA는 미국 내 민간 항공 안전 임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죠. 미 연방항공국으로도 번역되는데요. 1958년에 설립됐습니다. 두 기관 모두 안전도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카오는 USOAP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 안전도를 여러 위험 지표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 점검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 정지, 노선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역시 IASA와 같은 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항공 안전도 카테고리 1등급을 받으면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항 등이 가능하지만 2등급일 경우 추가 취항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공항이 주변 철새 도래지로 인한 조류 충돌 위험으로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철새와 항공기의 비행 고도가 달라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죠. 하지만 국내외 조류 충돌 사고의 90%가 고도 1,000m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실린 입지 타당성 평가 내용입니다. 하도리 철새 도래지가 항공기 이착륙 경로인 진입표면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하도리를 지날 때 항공기 고도는 494m로 철새 이동 고도 100m와 394m가 차이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도 차이로 조류 충돌 위험이 크지 않다는 건데 성산 지역의 입지 타당성을 내세우는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관련 기준입니다. 조류 충돌 사고의 95%가 3,000피트, 약 915m 높이 안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착륙대가 아니면 최소 그 이상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3,500피트,
약 1067m 이하에서 조류 충돌 사고의 92%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도 4,500피트, 약 1,372m를 기준으로 90%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고도 1,000m까지는 조류 충돌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분석했지만 위험성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변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양돈장을 사들이고 해외에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가을에도 미세먼지와 황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각종 브랜드 제품을 비교 평가했더니 성능과 유지 관리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최선희 기자가 전합니다. 계절용품에서 생활 필수품이 된 공기청정기. 사계절 미세먼지와 황사 여파로 5년 만에 시장이 6배나 성장하며 1가구 1청정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9개 브랜드 공기청정기 제품을 비교 평가한 결과 성능과 유지관리 비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표시값의 90%를 넘어 모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분께서는 거주하시는 면적을 고려하시어 표준 사물 면적을 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음은 7개 제품은 46에서 49dB로 우수했으나 2개 제품은 50dB를 넘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생명인 필터의 1년 교체 비용을 조사했더니 35,000원에서 최고 11만 원으로 3.1배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최소 9,000원에서 최대 17,000원으로 1.9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벽이나 가구와 일정 거리를 두시고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는 공기청정기보다는 주방 후드나 환기를 통해서 공기순환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9개 제품 모두 누전 감전의 위험이나 오존 발생량 등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공기청정기 제품이 늘고 있다면서 성능과 가격, 유지 관리 비용을 꼼꼼히 따져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입니다. 제주도가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만큼 다른 토지를 복원하도록 하는 환경 자원 총량제를 2022년 도입 목표로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농어업인회관에서 연 환경 자원 총량제 연구 용역 도민 설명회에서 개발 사업이나 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재의 환경 자원 총량을 산정해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환경 자원 보상 제도화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32억 원으로 2021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부터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읍면동 자치 실현을 주장하는 제주민회는 도민의 방에서 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을 위한 도민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읍면동 자치 모델로 주민 선택형과 일률 실시형 등 2가지를 제시하며 어떤 모델이든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업체 5곳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공사업체는 2014년부터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를 진행했는데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따라 제주도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자 2018년 5월 제주도에 공사 지연 보상금 5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사업 주체가 정부인 만큼 추가 간접비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사기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68살 목재소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범행을 공모한 64살 사찰 승려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목재소 대표는 2013년 지정 문화재인 사찰의 석조 약사 열애 불자상 보호 누각 설치 공사를 하면서 승려와 짜고 제주시로부터 2억 원가량 공사 대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주변 바다에 방어 어장이 형성돼 어획량이 늘고 있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방어 어획량이 좋지 않았지만 이달 들어서 첫 주에만 9,500여 마리의 방어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단가는 중방어와 대방어의 경우 평균 9,200원 수준으로 일본 대마도산 방어 수입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25%가량 떨어졌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제주에서도 14일 남영고와 제주중앙여고 등 14개 시험장에서 7,070명이 응시해 치러집니다. 시험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각 고등학교와 제주도 교육청에서 수험표를 교부하며 예비 소집은 13일 오후 1시 각 시험장별로 이뤄집니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이어서 탐사-K 중환자실 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꽉 차 있다. 기다려라. 그럴 때 당연히 저희는 발만 동동 돌고 1분 1초가 생명과 직관되는 그런 환자들인데. 엄마 사랑해. 많이 말 못해서 미안해. 무조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연명치료 해볼게요. 나는. 사실 좀 죄책감으로 좀 제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죽고 이런. 복잡해. 빨리 보여준 것도 좀 해. 그 정도 다쳤을 대량 출혈이 없다 이거. 인선 출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출혈되고 있지만 제 출혈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할 거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성파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지금 피가 좀 멎지 않고 흘러요. 흘리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좀 웃고 있고. 그러면 내일 오고 모레 오고 그러다가 딱 왔는데 엄마는 또 있어. 좋겠다. 언니 저 이제 면회 끝났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병실에서 올라오라고 하면은 올라갈 거라서 또 올게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면회 끝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세요. 오늘은 올라갈 건데 엄마 내일 언제 봐요. 올라갈지 확실히는 몰라요. 중환자실이 어떤 상태인가요? 소원한테 지금 포함은 돼요. 다 없어서 거의 여기서 체류 중이세요. 약간 심각하신 분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죠. 그런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 자리가 없으니까요.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꽉 차는 날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을 때는 거의 하루 이틀 빼고요. 제주도 지역에 이제 전체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중증 외상 환자는 거의 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유는 이제 일단 중환자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이제 중환자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나름 권역센터고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환자에 대한 자리가 부족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희만 환자도 아니고 근데 안타깝죠. 왜냐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럼 결국 저희가 네 번째면은 저희 뒤로는 벌써 3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굳이 중환자실에서 없어도 되고요. 일반 병실 가서 이 가래만 잘 뽑아주고 지금 이게 경관으로 식사하시는 분이라서 코출로 해서 식사만 도와주고 하면 굳이 여기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는 간병사가 준비가 안 돼서 병실에 못 갔고 이제 오늘은 간병이 준비됐는데 이제 병실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 가고 더 이상 중환자실 치료는 할 필요가 없고 병실에 가도 충분하다 설명은 하면서도 보호자분들이 진짜 이 간병 비용 때문에 막 꺼리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솔직히 뭔가 막 가라고 푸시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것도 많거든요. 무용고는 이제 일단은 동의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조도 전혀 안 되고 환자분을 이제 결정하는데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 환자를 어떤 치료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이제 어디로 이제 그런 게 해서 치료 계획 자체가 잡기가 참 힘들어요. 나 몰라. 야, 묶을 걸 해자 그냥. 알았어. 주머니 영어시면 뇌출혈이 있는 주치자들은 전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머리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머리 검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물로 이제 재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 내 삭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올려서 진짜 중환이 벌어지는 경우에 못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포는 인구박사 더운데요. 전원무기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75세 남자고 이분 하지위압감으로 왔는데 머리 CT랑 디퓨전 MR이랑 괜찮고 이제 혈액 검사 보니까 비위엔 크레아틴이 92에 3.7로 상승돼 있더라고요. 신장 문제 중심으로 환자를 좀 치료를 좀 해야 돼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콩팥 선생님이 아예 안 계시거든요. 네, 지금 제주대병원에서 오케이 한 상태고 제주대병원으로 보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소견서를 쓰고 보호자 이제 준비가 되고 우리 병원 구급차가 준비가 되면 전원 보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치료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냥 지금 진료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제대병원으로 가시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지금 못 가고 계시나요? 네, 또 앰뷸런스 없어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치료가 안 돼서. 와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지금 제대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 밤에 옮겨 다녀야 되니까. 제대병원도 없고 한라병원도 없고 지금 우리병원보다는 더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요? 예, 지금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 항생제 치료하면서 좀 기본적인 처치를 해보고요. 반응 좀 볼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전원 문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심한 폐렴하고 호흡 부전이 의심이 돼서 인공호흡기를 써야 되는 환자였고 임상적으로는 폐렴에 폐혈증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요. 사실은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상급병원 진료를 알아봤는데 본의 아니게도 지금 제주도 지금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서 급한 치료 좀 먼저 좀 하고 자리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원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교실에서 왔어요. 제출해서 받았어요. 빠져 있어요. 아까 줄여 뭐예요? 다 줄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특별한 상황이 변하거나 뭐 환자분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또 과장님 면담 필요하거나 뭐 특별한 검사 가거나 이럴 때 저희가 전화 드릴 거예요. 내 자리가. 근데 엄마가 비행기 타고 일찍 갈 연변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죠 뭐. 내일은 또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자리 나면 가시긴 하실 거예요? 네, 뭐 자리 나고 여기서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 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연명치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환자를 모시고 다니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제 욕심이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모두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모만 이렇게 됐지만 내 부모도 있었고 옆에 부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질병이나 사고로 생사를 다투는 소중한 가족이 중환자실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현실, 탐사K로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언젠가 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탐사K 취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종합병원을 밀착 취재한 중환자실 보고서, 오늘부터 시작해 4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주 여론의 흐름을 깊게 들여다보는 제주 여론 읽기 시간입니다. KBS가 이달 초에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해 그 결과를 지난주 뉴스 시간에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 기자와 함께하는 여론 읽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KBS가 11월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와 또 도지사, 교육감 업무 평가 등과 함께 지역과 국가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역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제2공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달 말에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 공항 이 도민공로나 특위 구성안을 심사 보류를 했어요. 네. 여론조사 시점 혹시 여기에 맞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게 10월 31일이었고요. 저희 KBS가 여론조사한 게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도민공로나 지원특위 구성 여부가 이 공항 갈등 해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도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9.3% 대 36.4%로 심사 보류 잘했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한번 좀 봤어요. 네. 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보수, 중도, 진보라고 생각한다는 비교적 뚜렷한 정치관을 갖고 계신 도민들은 대체로 심사 보류 잘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잘 모르겠다, 일종의 무당층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과 녹색당 지지층에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네. 바른미래당 지지자 중에서 64.4%가 잘했다고 응답했고 반면 녹색당 지지층의 64.3%는 또 잘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세대별로도 좀 엇갈렸는데요. 40, 50대에서는 잘못했다는 결정이었다라는 응답이 좀 높았고요.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대체로 잘했다 이런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15일 정례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루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질문도 넣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좀 팽팽했던 찬반 의견이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는데요. 좀 보면은 의결하자는 응답이 50%, 부결해야 한다 2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4%로 나왔습니다. 연령별 정치 성향 할 것 없이 모든 층에서 의결하자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에 대한 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찬반 네. 의견이요. 근데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높게, 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이 공항을 놓고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슈가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이슈들을 모두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공항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니 도민공론화는 해보자. 하지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입장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떠나서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되 결국은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게 여론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이 공항 이야기를 해보면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는 지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도민 의견 수렴도 끝나고 이제 기본 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네, 의혹이 남아있으므로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 또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으므로 계획대로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고시해야 한다 37.3%, 잘 모르겠다 12.7%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치 성향별로도 봤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요. 중도나 진보층에서는 연기하자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보니까 좀 재미있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제주 시민들은 고시를 연기하자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서귀포 시민들은 고시하자. 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도 색깔이 확실히 구분이 되죠. 또 서귀포 시내에서도 이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동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시 강행과 연기 의견 차가 적었어요. 근데 성산과 남원, 표성 등 동쪽 읍면 지역에선 고시하자는 응답이 높았고요. 대정이나 안덕과 같은 서쪽 읍면 지역에서는 연기하자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네. 정치 성향별이나 지역별로도 이 공항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민들 이 공항 찬반 갈등 어떤 식으로 해결하길 원하나요? 네, 이 공항 찬반 갈등이 좀처럼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 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기 문항은 여론조사, 공론조사, 주민투표, 추가 절차 없이 추진, 잘 모르겠다 이렇게 5가지였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하자, 그냥 강행하자 이런 응답도 있었지만 주민투표를 해보자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이 공항 문제를 결정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는 조사할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어떻게 대표자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또 불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절반가량의 도민들은 안 그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 공항을 내가 직접 주체가 돼서 이 공항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BS가 지난 6월과 8월, 9월에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때 질문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이 공항 문제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 그리고 계획대로 하자 이렇게 2가지 보기만 주고 선택해달라고 물었었거든요. 그때는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응답이 35% 안팎으로 일정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응답이 16.4%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질문에서는 선택지가 2개였고 이번엔 4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없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16.4%, 뭐 이공항 찬성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11월 여론조사 개요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오피니언에게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유선과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남녀 3,800명에게 접촉해서 연락이 닿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네. 응답률 21.2%, 95점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향토유산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죠. 하지만 복원과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제주만의 향토 문화유산을 원형과 다르게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복원한 사례도 많습니다. 행정의 무관심에 문화재로도 또 향토유산으로도 지정하지 못해 관리마저 허술에 방치된 제주의 향토문화유산들, 이 안타까운 현장을 강정효 사진작가와 함께 찾아봤습니다. 제주시 용담동의 다끈해 포구입니다. 약 300~400년 전부터 기능을 해온 오래된 포구인데요. 지난 1957년 근대식 등대인 도대불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본래의 모습을 바꿔놓았는데요. 멀리서 보면 방사탑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는 방사탑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도대불입니다. 그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원시 형태의 등대라고 여기면은 뭐 틀리지 않죠. 그런데 2004년도에 이 방파제를 확장하면서 그 당시 있던 도대불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2007년도에 복원한 건데 그 원형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끈해 도대불은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불편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다 항의가 일자 복원을 한 건데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도대불도 시련을 겪었는데요. 제주시 애월포구의 도대불 역시 원형과 다르게 복원됐고 두모 도대불은 엉뚱한 곳에 새롭게 축조됐습니다. 제주시에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 과정에서 원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뭐 없어지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복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행정의 현주소가 안타까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도대불은 제주도 내 그 어촌계 마을의 그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 유산인데 이제까지 문화재로 지정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향토 유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도대불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 향토 유산인 경우는 뭐 행정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 도대불까지는 그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뭐 무관심했다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 1리엔 약 300년 전에 세워졌다고 추정되는 마을 수호신이 있는데요. 답대입니다. 암수 한 쌍으로 두기가 있는데 세월에 허물어지는 곳이 생기면서 9년 전 복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복원되기 전 모습인데요. 뭐 이 정도면 한 80% 정도는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새만 얹어주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복원이 가능한데 아예 이 자체를 허물어 버렸던 거죠. 시간의 흐름 속에 답대를 쌓을 수 있는 사람도 기술도 여의치 않은 탓에 복원에 허점이 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저거 안에 시멘트로 쌓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대대로 깃든 답대, 이젠 이 모습으로 후대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문화재인 경우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죠. 그 원형이 지켜져야 거기에 담겨있는 이 정치문화까지도 그게 같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규모로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향토
문화유산 관리의 방점은 복원이 아닌 본 모습과 기능의 유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아주 오래된 신당이 있는 곳,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를 찾았습니다. 이곳도 9년 전 복원 공사가 있었는데요. 신당을 쉼터로 조성해 누구든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합니다. 여기는 뭐 상가리와 하가리 주민들이 뭐 매년 와서 구슬하고 그 당 기능이 아주 잘 살아남아 있는 곳이죠. 400년생 팽나무 두 그루가 태풍에 쓰러지고 또 자연고사하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지금의 모습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정비를 그래도 잘해서 뭐 보존에 그 노력한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죠. 그 마을에서 직접 나서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예전 정치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이 모습이 과거 신당의 모습입니다. 고목이 신당을 보호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높은 돌담이 신당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옛 모습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다는 건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문화유산, 우리 삶의 흔적들이다. 역사가 스며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훼손된 부분에서 정비를 할 때는 옛 모습을 살리는, 원형을 살리는 이런 보존이 되고 정비가 돼야 되겠죠. 제주 고유의 특색이 세계의 인정을 받는 시대. 향토 문화유산은 대대손손 이어져 오면서 제주인의 숨결이 밴 독특한 자산인데요.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미루기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떨어져 평소보다 더 쌀쌀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떨어져 춥겠지만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서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의 변동폭이 커지겠습니다. 특히 수능 예비 소집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오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 수능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도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어는 곳이 있어서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에서 13도 분포로 오늘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낮은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20도에 머물러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2m로 높지 않겠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오후부터 산지를 시작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외과 의사 이국종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사K가 도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실태를 취재하게 된 건 중환자실이 부족해 도내 병원을 헤매다 아버지를 여인 김모 씨의 사례를 접하고 나선데요. 제주 역시 기다리다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문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맞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KBS가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